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85,000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짚어봤었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도 참 아니기를 바랬었는데 밤사이에 다시 한번 9만 달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또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같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 0.1%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38%, 나스닥 지수까지 0.59% 상승하는 흐름 가져왔습니다. 간밤 시장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지수의 변동을 초래했습니다. 장중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 내용이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결국에는 장 막판에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이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는 또 한 번 AI 거품론을 잠재우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준 내용들이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도 똑같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크립토 이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우리 시장을 내려앉혔던 요인부터 끌어올린 내용까지 한번 나눠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볼까요? 자, 지난 10월 FOMC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록에 따르면요. 다수의 위원들이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의사록에 사용되는 표현으로 봤을 때 현재 많은 위원이라고 표현을 된 건 그래도 대다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역시나 연준 위원들 간의 이 견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결국에는 12월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셈이 되겠죠. 여기에 또 더욱 시장을 짓누르게 된 건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취소 소식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실업률을 제외하고 12월 초에 발표될 것이다 라고 전해졌었죠. 그런데 셧다운이 장기화된 여파로 이 가계조사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서 결국 고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듯합니다. 이따른 이런 소식들로 CME 패드워치의 12월 금리 인하 확률 전날에는 50% 정도에 달했었는데 33.6%까지 뚝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악화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밤사이에 다시 9만 달러를 이탈해서 88,00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을 빠르게 다시 9만 달러 위로 올려 세운 건 단연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였는데요. 장 마감 후에 월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 그리고 전망치까지 내놨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증가했고요. 특히나 핵심 부문인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이 전년 대비해서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게 이번 실적과 전망치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4분기 매출 전망까지 조금 월가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퍼진 AI 거품론을 잠재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호실적 발표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AI 테마와 관련된 코인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큰 반등폭을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수준이 밤사이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0.6%가량 하락하면서요. 현재는 91,8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88,000달러대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더리움은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3,035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밤 사이에는 3,000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2,800달러대까지 내려갔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도 2달러가 간당간당하다라는 생각 들었었는데 조금은 올라왔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3.8% 하락하고 있고요. 솔라나 1% 넘게 지금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눌려 있지만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조금은 올라왔다라는 데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낙관론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내려가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판단이 잘 되지 않죠.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들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런데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전문가, 타점을 읽어준 남자 시문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괴로우실 거고 힘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패닉셀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서서히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는 지표, 정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 지표로 인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패닉셀 이후에 과연 우리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패닉셀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청산이 청산을 부른다, 계속해서 물량이 던져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패닉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근거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반에 계속해서 패닉셀이 정말로 나왔어요. 말 그대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따라 던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조금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좀 좀 안 좋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규 자금들이 좀 들어와야 되면서 좀 유동성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제 최고로 지금 우리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게 아마 유동성의 문제이지 않나. 그리고 금 시장이나 은 시장이 전부 다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거의 지금 2%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이 그쪽으로 전부 다 흡수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패닉셀이 이제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커다랗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10월 10일 정도에 그때 급락했을 때 그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닉셀이 이제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나. 특히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9월 달 그 지표 있잖아요. 네, 그 고용 지표가 보고서죠. 그 지표가 아마 우리 그 시장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올라갈 뭔가의 명분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으로 또 쏠려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순번을 조금 기다리면서 지금을 기회로 삼고 어떻게 조금 담아가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시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 위험자산 전반적인 선호 심리를 조금 부추기는 역할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의심한 이유는 뭐였냐면 엔비디아 밑에서 이제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런 하청업체들이
지금 현재 돈을 빌리고 있다. 자금을 빌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AI 관련해서는 바로 매출이 나오지 않거든요. 수익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너무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우리 시장까지 같이 패닉셀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고 뭐고 간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네. 자금의 그 유동성 그 부분인데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준 총재에게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해야 된다.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베센트 장관을 해임할 수도 있다. 금리가 인하가 안 되면 네. 베센트 장관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뭐 농담식으로 던졌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지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강세로 돌아서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달러 약세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네. 미국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가야 되는 거 당연히 맞고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연준 총재를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데 다른 지표들이라든지 민간 지표들을 보면 분명히 네.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되지 금리 동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전날에는 그래도 50% 정도였던 확률이 33%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전문가님은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지표가 CPI 지표밖에 없었습니다. 고용 지표는 없었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너무 그러니까 등락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10월 달 고용 지표가 그렇게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민간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지표가 나오지 않았다. 10월 달에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달 가지고는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면 CPI 지표가 지금 민간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0.1% 정도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10월 달 같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발표됐던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이 보기에는 그래도 고용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단순하게 단기간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뭐 안 좋아지지 않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지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민간에서 지금 고용 부분이 아닌 해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민간 지표에 나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리 인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얘기를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속적으로 짓누르는 건 결국에는 12월에 금리가 동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겠죠. 우리는 인하를 바라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유동성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님께서는 지표가 조금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연준이 깜깜이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아예 우리가 아무것도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죠. 민간 지표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추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CME 패드워치 툴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부분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흐름들 같이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힘을 못 쓰는 건 유동성이 축소가 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시장과 지금 현재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뭐 2조가 넘는 돈이 막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비투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비투가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작은 이런 파동에도 굉장히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버블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지금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이제 금리 동결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양적 완화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까지 묶여있던 돈들이 좀 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계속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JP모건이나 블랙록에서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왜 고용 시장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도 정확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연준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블랙록이 갖고 있는 데이터랑 JP모건 갖고 있는 데이터랑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좀 베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것으로 좀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12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미리미리 세워봐야겠죠. 시장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조금 더 전략을 세우기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태까지의 시장의 자금이 뭐 금 그리고 위험자산 쪽에서도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12월 금리에 대한 얘기도 자세하게 들어봤으니까 일단 이에 대해서 향후의 대응 전략이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명확하게 서지 않는다라는 생각 드시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내용들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꽤나 많이 내려가기는 했어요. 네. 우리가 바라는 건 10만 달러 뚫고 저 위로 올라가 주는 건데 네.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은 들거든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했죠.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4월 21일에 있었던 1억 4천까지, 1억 2천까지도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외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84,4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을 했었고 오늘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고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는 여러분들께도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들 절대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우리의 바람처럼 시원하게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전문가님께서 지금 나타나는 반등,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제 방송에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85,000달러, 전문가님께서는 84,400달러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 전략들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XRP 한번 만나보시죠. 항상 XRP를 꼼꼼하게 짚어주시는데 XRP도 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그 좀 XRP 흐름을 보면서 좀 불안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3,043원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나가가지고 네.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3,043원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거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3,043원을 뚫고 내려갔었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패닉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2,426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이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겁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3.043원이 가장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지지선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만 보인다고 하면 앞으로 ETF 출시라든지 에버노스 투자 그리고 글로벌 사업 확장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매수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지금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보유자분들에게는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하방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까지 설마 내려가겠냐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신 거죠. 지금도 충분히 저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한번 살펴보시죠.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 히든코인으로도 공개를 해주셨던 코인인데 그 다음에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옆으로 조금 눕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보면은 210원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흐름 보면은 잘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 지점 약간 이탈은 하긴 했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그런 강한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3분의 1 지점 그 이하로 빠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209원 이하로만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209원의 지지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애초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말씀하실 때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코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코인도 제가 지금 현재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드 리버티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급락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좀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209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옆으로 지금 눕고 있는 것만 봐도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 선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새로운 코인을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을까 궁금해지시겠죠. 전문가님이 히든코인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는 살펴볼 수 있는 코인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점을 다진 걸까요? 아니면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코인일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기반을 좀 다지고 있고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롬바드 같은 경우에도 30% 상승했고 월드 리버티도 지금 10% 정도 상승한 그런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이번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인도 지금 현재 단기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장대 양봉을 한번 보인 이후에 어제 조정을 줬거든요. 아름다운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 후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빨간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빨간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고점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6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0%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 분명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6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중기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장이 조금 눌림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코인은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 힘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도 10% 정도는 바라볼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위를 뚫고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향하게 된다면 60%가 정도 될 거다라는 것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 히든코인과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